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송천마을신문의 이혜영입니다. 읽어주는 송천마을신문은 매월 발간되는 송천마을신문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마을신문 기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6월호와 7월호에 실린 기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렁차게 우는 매미 소리가 한여름이 왔음을 알려주는데요. 요즘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지칠 땐 잠시 쉬어가도 좋겠죠? 여름 휴가 계획들은 세우셨나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읽어주는 송천마을신문. 오늘 송천동 곳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마을신문 기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자님들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조재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남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유한나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여름 휴가를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기자님들은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먼저 우리 남지숙, 그리고 조재익, 그리고 유한나 기자님 순서대로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전주에 대표할 만한 곳 중에 시설 중에 하나가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름 많이 덥잖아요. 불금 그렇죠. 때문에 어디 가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그리고 유익한 어떤 전주 도서관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밀렸던 책을 좀 읽고 휴식도 취하고 그게 휴가가 아닐까 싶어요. 어디 멀리 가봐야 고생이지 않겠습니까? 집 떠나면. 좋네요. 도서관 시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조 기자님. 저는 남지숙 기자님 굉장히 부럽네요. 네. 전 아직 휴가 계획을 못 세웠어요. 일이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네, 8월에 보통 갔었는데, 잘못하면 8월 넘기고 9월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부럽네요. 좀 선선해지면 가는 그때 휴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네. 다른 사람 일할 때 떠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부러워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찮네요. 네. 그죠. 네. 우리 유 기자님은요? 저도 아직 휴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진 않았거든요. 휴가를 가더라도 8월 말쯤에 좀 짧게 다녀와야 돼서 가까운 곳으로 가지 않을까 하네요. 알찬 휴가 계획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짧게 좀 물놀이, 아이들 하면 역시 물놀이잖아요. 네. 네. 물놀이.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네, 물놀이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모쪼록 여름 휴가 잘 보내시고 송천마을신문 다음 호에 또 멋진 기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송천마을신문 6월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메인 기사에 만경강 신천 습지에 관한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남지숙 기자님이 취재하셨죠. 이 신천 습지가 어디에 있는 거죠? 먼저 네네. 이제 신문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저희 송천동 마을 신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 페이지인데 메인 페이지에 제가 2호로에 실었던 제목이 만경강 신천 습지 보호지역 지정 갈 길 멀어라는 제목으로 썼고요. 우선 이곳이 어디인지 지역에 아마 송천동에서 살지만 송천동하고 굉장히 사실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 행정구역상 전주시가 아닌 완주군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말씀드리면 네네.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해포대교에서 그 산내 하리교까지 이렇게 만경강 일대에 형성된 그 습지인데요. 이곳을 조금 잠깐 설명드리면 이곳은 그 희귀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멸종 유기종도 많고 천연기념물도 소식하고 있는 곳이어서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지역인 곳이죠. 그러니까 이 신천습지가 송천동하고 완주군에 이렇게 걸쳐 있는 그 생태 습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기 송천동에서 그 봉동 산업단지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가 광로인 거죠. 도로명이 네. 광로죠. 그래서 송천 이동에서 광로를 타고 이제 전미동을 지나면 이제 하류교가 보이는데요. 한 여기에서 10분 정도 거리라고 보면 될까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곳이죠. 있네요. 네네. 그 하류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내에 가는 방향에 이제 신천 습지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다리에서 사실 이렇게 내려다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거기가. 네. 수생식물도 많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희귀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보면 이렇게 그 강에 섬들이 되게 작은 섬들이 많아요. 작은 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면 철새들도 많이 와서 네. 지내다 가는 굉장히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사실 오랫동안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여기에서 이제 특히 이제 봄철이 되면 낚시꾼들이 와서 쓰레기 그냥 버리고 또 쓰레기를 거기서 소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연도를 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그 만경강 그 시천습지 강을 봤을 때 좌연 우연이 있는데 우연 쪽은 완주군에서 관할하고 좌연은 이제 전주시에서 관할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쓰레기 문제, 그 낚시꾼들의 이제 그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곳을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낚시를 하러 오고 거기에 이제 대부분 그냥 깨끗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낚시꾼들은 보면은 흔적을 남기고 가죠. 훼손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네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천 정비 사업을 계속 또 군에서는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반려견 산책 때문에 자주 가는데 보면은 원래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그 강이나 아니면 냇가 주위에 그 많은 식물들도 있지만 또 큰 나무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데 거기를 다 베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야생 꽃을 심는다든지. 그래서 아마 올해 완주군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비가 엄청 왔을 때 다 쓸려 나갔죠. 거기 나무를 사실은 다 베어버리고 왜냐하면 그 나무에 살 수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희귀종들도 보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많은데 다 베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야생 꽃을 심는다는 듯 굉장히 자연 훼손이 많죠.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전북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도 오랫동안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얘기가 돼 왔었어요. 네. 이곳을 좀 더 그나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이니까 네.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그 습지 보호 구역은 네. 어떻게 지정이 되나요? 이제 아무 곳이나 이제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지정을 돼야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네. 먼저 그 자연 상태가 온실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제가 봤을 때 이 신전 습지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희귀하거나 멸종위기한 천한 야생 식물이 서식 도래하는 지역. 이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이한 환경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왜냐하면 환경단체나 그쪽에 그 만경강 지킴이 그러한 단체에서도 이곳을 이제 중요한 그 보호구역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태 조사를 사실 해왔거든요. 본격적인 어떤 생태 조사는 없었었지만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보면 먼저 이제 습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습지를 네. 조사하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도지사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나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가능하며 지정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거기를 네. 좀 반대를 하고 있는 네, 그렇죠. 거죠. 이제 찬성을 했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이 기사를 쓰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신천 습지 보호 지정 죽음으로 결사반대. 무섭네요. 네, 비장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쪽 안주 봉동 그쪽 공단으로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러한 그 현수막들이 여러 군데에 있어요. 그쪽 전미도 근처에. 습지 처음에 이것을 사실은 보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지면 보호 구역으로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거 단어를 봤을 때 제 머릿속에는 이게 뭐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았더니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어떤 거기에 이제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주변에 이제 개발이 제한되는 것이죠. 개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3월 30날 이제 주민들의 이제 공청회가 있었는데 공청회에 오지도 않았었고 공청회를 완전히 무산을 시키게 된 거죠. 근데 그 후로는 아직 제가 업데이트는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그 상태로 이제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보호지역 지정하는 게 갈 길이 멀겠구나라는 어떤 제목으로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아무쪼록 이 신천 습지가 인간과 동식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에는 신풍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재익 기자님이 취재하셨죠? 네. 이 신풍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신풍보는 말 그대로 하천에 설치한 보인데요. 전주천에 이제 설치된 건데 송천 이동하고 팔복동 사이를 흐르는 그 전주천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송천 이동 벽산 리버파크 아파트 앞에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제 취재하게 된 계기는 2021년 11월에 이제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 환경 개선을 위한 포럼에 참여한 후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전주 생태하천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이제 신풍보 쪽으로 이제 만경강 쪽으로 쭉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전주천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쭉 내려갈수록 이제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점점 생물 종들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교회 조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송천 이동 쪽은 그 전주천에서 악취가 난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겸사겸사 확인하고자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신풍보 근처를 지난 적이 있었는데 악취가 좀 나더라고요. 이 보를 좀 만드는 과정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는 이제 원래 이제 설치가 쭉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어요. 환경단체에서는 보를 좀 거칠게 주장하시는 보를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좀 완화된 거는 보호 높이를 낮춰서 물을 좀 더 흐름을 좀 좋게 해서 이제 수질 개선을 좀 이끌어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반면에 이제 보호를 설치한 목적이 농업용수 확보이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업용수가 부족해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런 좀 환경단체하고 농민단체하고 의견이 좀 엇갈렸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포럼에 참여했을 때는 그 이후로 이제 그 개량 공사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작년부터. 공사를 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5월에 공사가 끝났는데 이제 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량이 됐어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을 때는 이제 보의 높이를 높여가지고 농업용수 확보를 좀 쉽게 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보의 높이를 낮춰서 물의 흐름을 환경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물의 흐름을 좀 개선할 수 있게 그렇게 일단 절충안을 네. 이제 기대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일단 제 역할을 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네요. 그럼 공사는 이제 끝났는데 혹시 현재는 또 어떤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보 자체는 이제 뭐 정상적으로 잘 문제가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농업용수를 이제 이제 보내기 위한 취입보라든지 아니면은 전주천으로 이렇게 좀 이제 흐르는 소하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물의 흐름이 좀 부족해서 많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이물질 떠내려온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에 떠다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기에도 좋지가 않고 냄새도 많이 나고, 네, 수질 오염도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기사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요즘 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위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떠밀려와서 여기 전주천뿐만이 아니라
저기 뭐 멀리서는 용담댐이라든지 이런 물이 있는 곳들은 다 쓰레기로 지금 섬이 거의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천도 사실 비가 지금 장마가 거의 끝나가고 있긴 한데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지켜봐야 될 문제겠네요. 그리고 또 보훈누리공원을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보훈누리공원은 어떤 곳인가요? 이제 원래 저기 송천동 저 건지산 쪽에 이제 전북 지역 독립운동 추념탑이 있었어요. 네. 그 주변을 이제 공원화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추모 공간으로 남기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제가 작년 공사할 때 하고 이제 올해 공사 끝날 때 이렇게 2번 다녀왔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올해 이제 5월에 갔을 때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주차장 쪽하고 들어가는 입구 쪽 공사만 남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몇 개월 사이에 이제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네. 아직 전주시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아직 완공이 네. 안 됐군요. 네. 이게 좀 완공이 된 다음에는 시민들이 좀 많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좀 거듭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보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여기가 공원이긴 하지만 네. 휴식 공간이라기보다는 추모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시민들이. 네네. 그렇게 좋고 그렇게 일단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떠나서 일단은 시민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그늘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서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공원이라고 하면 딱 좀 쉬었다 가는 공간? 좀 이런. 네네.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또 바로, 근데 접근성 자체는 가능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 네.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 많은 시민들이 찾고 계시고, 네. 건지산 등산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잠깐 들리실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잘 살려서, 네네. 이제 보통 이제 그 추념탑 인근에서 이제 3.1절이나 광복절 때 이제 잠깐 반짝 행사하는 그런 공간이고 일반 시민들은 사실 거의 찾질 않았거든요. 그런 공간으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반짝 행사를 네.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기사에 한번 담았습니다. 네. 공사가 잘 완공이 돼서 네.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곳을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네. 건물을 지었으면 그거 그냥 추모 공간 그걸 떠나서 플러스 거기에다가 교육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지 않았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아직 전주시의 활용 계획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네네.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한번 어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6월호 기사를 살펴봤고요. 7월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호 메인 기사로 실린 수라갯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수라.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요. 독립영화이자 환경영화인데 나름 관객들이 들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이 수라. 남지숙 기자님이 보셨죠? 네, 저 봤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보시지 않으셨나요? 아직은 못 봤어요. 네, 못 봤습니다. 사실은 이 전주에 살면 특히 이제 전라북도에 사는 시민이라면 저는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영화가 전주에서 각 2번만 상영했었거든요. 독립영화관에서 한 번, 그다음에 환경단체가 주관해서 CGV에서 한 번 그렇게 상영을 했었고 아마 군산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있었었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말씀을 좀 드리면 수라갯벌에 있는 그러니까 새만금에 있는 새만금 내에 있는 곳이죠. 네. 수라갯벌에 얽혀 있는 그 다양한 특히 환경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요. 감독은 누구시냐면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잡식가족의 딜레마로 유명한 어떤 우리 군산 출신의 황용 감독의 이제 최근 작품입니다. 작은 작품인데,
영화에 나오는 이제 거기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에 네. 나오는 대상자들은 이제 수락갯벌에 사는 동식물들과 그리고 수락갯벌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20여 년 동안 그 지킴 활동을 하고 있는 새만금 시민 생태 조사단의 단원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분들이요. 그래서 네, 그런 환경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락갯벌에 대한. 네. 그렇게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다큐 형식으로. 네, 그렇죠. 네네. 수라 계속 이 이름이 반복돼서 나와요. 네네. 수라라는 이름 참 예쁘기도 한데 네. 어떻게 이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그 갯벌 인근에 이제 남수라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남수라 마을에서 있는 그 수라를 가져온 것인데요. 수라라는 것은 비단에 술을 놓은 듯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수라 갯벌을 20여 년 동안 지켜오면서 보았던 그런 분들이 이름을 그렇게 이제 비단에 수 놓듯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이름을 수라 갯벌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이름 참 예쁘죠. 네. 저는 네. 그 이름이 지어진 뜻을 알기 전에는 사실, 네. 수라라고 하면은 보통 수라와 같다 하면은 좀 그 수라가 그거잖아요. 아수라. 좀 무서운 이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수라 왜, 맥자. 네. 그래서 왜 왜 갯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제, 그 수라라는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듣기 전까지는, 왜 또 그런 의미가 떠오르는 데까지는 저는, 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참 달라요. 저는 참 네.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해결이 되셨나요, 조 네, 기자님? 네. 그래서 저는 그 수라가 다른 의미의 수라가 생각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의문이었는데, 오늘 의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 수라 영화에서 주는 또 메시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남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보신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수라갯벌 굉장히 수라 단어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데 이곳에다가 그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수라갯벌에다가. 네네. 그래서 거기에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은 이 아름다운 수라란 이름이 사라지겠죠. 과거에 수라갯벌이 있었었네라는 역사 속의 하나의 그림자로 이제 뒤에 밀려날 텐데 그곳에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지금 거의 그것을 백지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곳에 이제 정부가 신공항을 짓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이제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그 오동필 단장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이끌고 지금까지 와왔고, 사실은 그분의 아들도 뒤를 이어서 지금 수락갯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전공도 아마 생태 비슷한 과를 전공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아버지 뒤를 따라서 계속 이제 수락갯벌에 이제 있는 생태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오동필 단장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목이 뭘로 지었냐면, 너무 아름다운 걸 본 죄값, 영화 수라를 보셨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그 오동필 단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제가 옮겨봤어요. 아름다운 거. 어떤 그러니까 아름다움일지. 이 아름다운 걸 본 죄값을 본인이 치르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울먹이시더라고요. 저도 그 얼굴을 표정을 봤을 때 감동이 느껴지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동식물을 보았을 때, 그리고 죽어갈지도 모르는 미래에 그러한 동식물을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정말 깊게 느낄 수가 있었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여기가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에요. 철새들이 어마한 철새들이 오는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에서 호주를 거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하나의 이정표이거든요. 철새들이. 그런데 중요한 위치네요. 그렇죠. 예, 생태계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생태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전 지구적인 어떤 생태 환경과 관련이 있는데 이 새만금에 관해서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러시아나 호주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새들은 거리상으로 얼마나 될까요? 호주에서 새만금까지 어마어마한 긴 거리에 날아서 힘들게 왔는데 그 공간이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쉴 곳이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 정착지인데
겨울에 이제 그 철새들이 왔을 때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에서 봤는데 어마어마한 철새들이 와서 날아가는데 이렇게 꼭 춤을 추는 것 같은 쉬 갔다 쉬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그 황홀감에 빠졌다고 했고 그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자기는 이미 죄를 아름다움을 본 것을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소감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사실은 자연과 멀어지면서, 대부분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과 멀어지잖아요. 자연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죠. 사실 아마,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오만하죠. 자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얼마 전에 그 충청도에 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들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었어요? 사실 한계이거든요. 그냥 지켜보고 지나가길 바라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을 이제 지배할 수 있다는 인간 오만함이 사실 이 기후 위기를 또 불러일으켰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하나 보면은 이것은 이제 생태 학살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네. 이제 수많은 이제 희귀 동물들 있고 천연기념물들 있고 이제 말할 수 없이 많은 어떤 동물들의 서식지인 거 그거 하나를 떠나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갯벌이잖아요. 그렇죠. 갯벌은 특히 이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온실가스를 흡수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네. 너무 지금 배출만 하고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굉장히 자연 파괴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지 생태계하고 우리 그 습지 생태계를 봤을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그 습지가 거의 50배 정도 높다는 얘기예요. 갯벌이 50배 정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공항을 짓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공항이 없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군산에 바로 옆에 군산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국에 보면은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공항이 30개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공항이 적자예요. 그 적자는 사실 우리들의 세금인 거잖아요. 분명히 거기 새만금 거기 신공항을 했을 때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 우리 세금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 공항을 짓는지 물어보지 않으려 할 수 없고요. 네. 이곳에다가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지구를 떠나거라. 네. 근데 사실 도무지 지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제가 자랐을 때도 학교에서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너무 무지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사회 선생님이, 새만금을 꼭 매립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질학적으로, 서서히 이게 오르고 있다. 이게 땅이 오르고 있대요. 이게 상승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갯벌이 자연적으로 생긴다. 네. 몇 년 전이죠?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가?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만약 그게 사실이 하더라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그 세계 자연유산으로 아마 지정이 됐을 거예요. 많아요. 네. 고창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죠. 근데 왜 여기 수락갯벌은 그보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곳인데 군산에서 그 새만금 협력단인가 새만금 그 단체가 있잖아요. 전혀 수락갯벌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도 않았어요.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본인들은 거기에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왜냐하면 이게 관광 사업도 되거든요. 네.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관광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그 갯벌을 갖고 있는 순천을 비롯해서 고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데 지금 군산은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항일까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수라 영화로 시작했지만 네. 마지막은 또 우리가 참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유한나 기자님께서 2가지 책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7월 호에 책 소개를 해 주셨죠?
네, 그때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동화책 2권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던 책 2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책인지 궁금하네요. 먼저 강희슬 작가의 새드인 등은 없다인데요. 안느끼한 산문집에서 가진 것 하나 없었던 청년이었던 강희슬 작가가 이제 30이 안팎되면서 맞은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30을 맞이하는. 네, 저는 아직까지 좀 30이 되려면은 시간이 남은 편이에요.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30이라는 숫자가 가진 무게를 좀 미리 읽는 느낌이었어요. 20이 넘으면 법적으로 어른이 되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인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어린 나이인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이라서 그런지 좀 어른으로 정말 살아가는 딱 나이구나 30이 하고 생각이 드네요. 작가가 30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주변에서 어떻게 유대를 하는지 좀 잘 쓰여진 책 같더라고요. 저도 30 그 시기에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올해 만 30이거든요. 생일이 안 지나서. 네, 생일 네. 지나면 31인데, 네, 사실 근데 별 다른 느낌 없어요. 우리 조 기자님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감성이 메말랐나 봐요. 제가 이제 30을 좀 이렇게 넘게 살아온 저의 관점에서 보면 그 나이는 좀 본격적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이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 타인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반추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소개해 주실 책이 있죠? 네, 이 책은 제가 요즘 푹 빠져서 읽은 책인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인데요. 표지가 너무 예뻐서 산 책인데 내용도 기대만큼 괜찮았어요. 불편한 편의점. 편의점이 불편하다네. 편의점은 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네.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독고라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어느 날 70대 여성의 지갑을 찾아주면서 인연이 돼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는 얘기예요. 그 사내는 이제 덩치가 곰같이 크면서 알코올성 치매로 과거를 기억도 못하는 데다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굼뜨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이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고요? 그러게요. 네. 과연 이 손님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의외로 그는 일을 꽤 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매출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이 편의점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이 유한나 기자님이 푹 빠져서 또 읽었던 책이라고 하니까 네. 궁금하네요. 저도 한번 네. 읽어봐야겠어요. 네. 제목이 궁금하네요. 내용하고 안 맞는데. 영화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캐릭터를 편의점에서 손님들과의 대화라든지 그러한 본인의 변하는 과정들을 영화로 만들어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과연 그러면 그 괴짝 연예인은 누가 될까요? 주인공은 갑자기 거기까지 영화로 만들어 볼까요? 우리 이제 여름 휴가 때 시간 많이 있을 때가 도서관 투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네.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락 우리가 주세요. 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송천 마을신문에는 오늘 우리 기자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소식들 외에도 편집부에서 전하는 소식들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심층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죠. 지역민의 알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하는 송천동 마을신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송천동 마을신문, 주민 기자와 라디오 진행자는 송천동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063-273-621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는 송천마을신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